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축구계를 떠나 은퇴한 축구선수 탑 20을 선정하였습니다. 20위는 사무엘 움티티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엘 움티티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바르사 시절 움티티는 PK 부진을 본인이 모두 메꿔주면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선 수비수라고 모두가 찬사를 보냈을 정도. 하지만 2019년 이후 시한폭탄 같은 무릎 부상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8 월드컵 당시 무릎 연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대신 주사 치료를 감행하며 출전을 감행했고 조국의 우승 커브를 안겼지만 결국 그의 선수 생명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릎 부상은 다시 재발하고 말았고 결국 31세라는 수비수로서 한창일 나이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다며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19위는 에릭 라멜라입니다. 토트넘 시절 아스날을 상대로 터뜨린 환상적인 라보나킥으로 2021년 포스카스상을 수상을 했던 라멜라는 기대받던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저돌적인 드리블과 토지 넘치는 플레이, 그리고 왼발 킥 능력은 한때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과 주전 경쟁을 펼칠 정도였죠. 세비야로 가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줄 알았지만 라멜라는 33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이유는 만성적인 고관절 통증 때문이었죠. 22세 때부터 11년 넘게 고관절 문제로 고통받았고 28살 때부터 5년 동안 매 경기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라멜라는 2025년 은퇴를 하고 세비야 시절 은사인 알메이다 감독의 코칭 스태프로 합류했습니다. 18위는 팀 크룰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봐온 팬이라면 뉴캐슬의 수문장 팀 크룰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국대 수문장으로도 활약했던 그는 2014 브라질 월드컵 8강 코스타리카전에서 승부차기 교체 투입되어서 2개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네덜란드를 4강으로 이끈 승부차기 스페셜리스트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뉴캐슬 유스에서 프로로 데뷔 후 11년을 뉴캐슬에 헌신했고 이후에도 노리치에서 뛰며 팀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2025년 루턴타운에서 방출된 후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한 크룰은 2025년 9월 37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꿈을 살았다며 222경기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기록을 뒤로하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17위는 미랄렘 피아니치입니다.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처럼 우아한 볼터치와 날카로운 킥력을 자랑했던 피아니치는 세리에 A 최고의 레지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와 유벤투스에서 피를로의 후계자로 불리며 리그 우승을 견인했던 피아니치는 특히 프리킥 능력이 세계 최고 레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르셀로나의 아르투르 멜로와 맞교환으로 스페인 무대를 밟은 이후부터 피아니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으로 1년 만에 튀르키예 리그로 임대를 가야 했습니다. 러시아 리그에서 선수 말년을 보낸 피아니치는 35세의 나이에 축구 에이전트로 도전하고자 선수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16위는 알바로 네그레도입니다. 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네그레도의 왼발은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세비야 시절 헤수스 나바스와의 호흡은 라리가 최고였고 이후 맨시티 이적 후에 2013-2014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왼발 강슛은 2010년대 초 스페인 대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축구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바야돌리드와 계약 만료 후에도 39살의 네그레도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결국 9개월 동안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고 2025년 3월 공식 은퇴를 했습니다. 15위는 찰리 무손다입니다. 찰리 무손다는 첼시 유스 아카데미가 배출한 최고의 재능 중 하나였습니다. 벨기에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제2의 에당 아자르로 불릴 만큼 화려한 드리블과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부상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018년 비세테 임대 시절 당한 심각한 후방 십자인대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는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죠. 무손다는 4년이나 재활에 매달렸지만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육체적 한계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14위는 아담 랄라나입니다. 랄라나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공을 예쁘게 찬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였고 클럽 감독의 리버풀 초창기 백앤 프레싱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정교한 드리블은 잉글랜드 선수 중 보기 드문 유형이었죠. 특이점은 사우스햄튼의 유스 출신으로 3부 리그부터 프리미어 리그까지 팀의 승격을 이끈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뒤 2024년 친정팀 사우스햄튼으로 돌아와 선수 겸 코치로 역할을 수행하며 지도자기를 걷기 시작했고 시즌이 끝나자 2025년 6월 37살의 나이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합니다. 은퇴 발표 후 그는 곧장 사우스햄튼 코치진에 합류했습니다. 13위는 페페 레이나입니다. 리버풀 시절 레이나는 뛰어난 반사 신경뿐만 아니라 정확한 롱킥과 배급 능력으로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 시즌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는 스페인 국대에서 비록 카시아스라는 거대한 산에 가렸으나 유로 2008, 2010 월드컵, 유로 2012 우승 멤버로 라커룸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42세라는 부록을 남긴 나이까지 현역 생활을 유지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의 표본을 보여주었던 레이나는 파브레가스의 부름으로 2024년 여름 세리에 A 승격팀 호모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4년에 프로 생활을 마감을 했죠. 12위는 토비 알더베이럴트입니다. 토트넘과 벨기에 대표팀의 철벽 수비를 구축했던 알더베이럴트는 수비수라고 믿기 힘든 정교한 롱패스를 구사하던 선수였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그의 패스는 토트넘의 주요 공격 루트 중 하나였죠. 선수 말년에 고향팀 엔트워프로 돌아와 2022-23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중거리 슛으로 팀에게 66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기며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엔트워프에서 3년 동안 134경기를 뛰며 14골과 10도움을 남긴 알더베이럴트는 2025년 5월 시즌이 끝난 뒤 36세의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11위는 카를로스 벨라입니다. 아스날 유망주 출신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앙투안 그리즈만과 함께 라리가를 복격을 했던 벨라. 이후 29살에 MLS로 건너가 2019년 단일 시즌 최다골인 34골 기록을 세우며 MLS의 왕으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LAFC에서 무려 6년을 뛰며 35살 때까지 활약을 했고 2025년 5월 19년에 프로 경력을 마감하고 은퇴를 발표합니다. 원래 2023년 LAFC를 떠났던 벨라가 새 둥지를 찾지 못하자 손을 내민 건 LAFC였죠. 은퇴 후에 벨라가 LAFC 공식 홍보대사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0위는 메르텐스입니다. 나폴리 역대 최다 득점자인 메르텐스는 169cm라는 작은 체구에도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킥,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세리에 A를 지배했던 선수였습니다. 사리 감독 체제에서 제로톱으로 변신해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줘 나폴리 팬들에게 치로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마라도나 다음가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2025년 6월 38살이 된 메르텐스는 튀르키예 팀 갈라타사라이와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아내 아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자유를 즐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9위는 얀 베르통원입니다. 벨기에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출장 기록 보유자인 베르통원은 알더베이럴트의 영혼의 파트너였습니다. 아약스 출신답게 발기술이 뛰어났으며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모두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로 면모도 뛰어났습니다. 토트넘 시절 슈퍼 얀으로 불리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해 토트넘의 땀물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2025년 37살의 베르통원은 지속적인 부상과 신체적 능력 저하가 오면서 말년에 겪은 아킬레스건과 발목 부상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기장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며 베르통원은 2025년 결국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8위는 제롬 보아탱입니다. 후멜스와 함께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라인을 구축을 했던 보아탱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스피드 그리고 양발을 활용한 빌드업 능력을 겸비한 수비수였습니다. 뮌헨이 2번의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클럽과 국대에서 24번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우승 청부사이기도 했습니다. 37살이 된 보아탱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잃게 되었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부활을 노려봤지만 결국 2025년 9월 조용히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7위는 마츠 후멜스입니다. 후멜스는 프란츠 베켄바워의 뒤를 잇는 독일 최고의 센터백이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보다 더 뛰어난 롱패스 능력, 수비 조율 능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은 세계 최고 레벨이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자 분데스리가를 지배한 카이저였던 그에게 선수 말년은 예상치 못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도르트문트를 떠나 AS 로마로 이적을 했지만 감독이 바뀌면서 벤치로 밀렸고 36세에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18년 넘게 축구가 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담담히 은퇴를 받아들였습니다. 6위는 페르난지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 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페르난지뉴. 후백 보호와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흐름을 읽는 축구 도사였습니다. 맨시티에서 5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의 전설이 되었고 주장으로 팀의
멘탈리티를 다잡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2022년 37살의 고향팀 파라다인C로 돌아온 페르난지뉴는 무려 3년이나 더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된 2025년 11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30분만 뛰어도 힘들다, 다 즐겼다며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만족을 은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5위는 이반 라키티치입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강력한 중거리 슛 그리고 전술 이해도까지 높아 육각형 미드필더로 찬사를 받았던 크로아티아의 이반 라키티치. 바르셀로나의 2014-2015 시즌 트래블 당시 사비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하며 팀의 기동력을 더했던 라키티치는 세비야 시절에 팀이 유로파 제왕으로 군림하도록 만든 팀의 리더였습니다. 모드리치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그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죠. 2024년 크로아티아 리그로 돌아와 마지막 선수 생활 1년을 했고 37살의 나이로 2025년 7월 은퇴했습니다. 4위는 부스케츠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정의를 새롭게 정립한 부스케츠는 빠른 발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예측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전성기 시절 30개가 넘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팀의 매우 중요한 허리 라인을 책임진 선수였습니다. 선수 말년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해 과거 바르셀로나 동료들과 함께 2025년 MLS컵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37살이라는 나이에 은퇴를 발표합니다. 육체적 한계보다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는 그의 말처럼 부스케츠는 모든 걸 이루고 떠났습니다. 3위는 조르디 알바입니다. 2010년대 세계 최고의 공격형 풀백으로 평가받았던 조르디 알바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와 뛰어난 연계 플레이로 라인을 파괴시킨 선수였습니다. 메시와의 연계는 수비수들이 알고도 막지 못하는 바르셀로나의 필승 공식 중 하나였습니다. 3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MLS에서 리그 정상급 풀백으로 활약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원해 2025년 10월 MLS 시즌 종료와 함께 은퇴를 했습니다. 2위는 마르셀루입니다. 마르셀루는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후계자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해 그를 뛰어넘는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수비수라기보다 윙어에 가까웠던 마르셀루는 볼 컨트롤과 창의성은 역대 풀백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을 포함해 25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구단 역사상 최다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선수 말년인 35세의 고향팀 플루미넨시로 돌아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을 이끌며 동화 같은 마무리를 꿈꿨으나 2024년 말 감독과의 불화로 경기 도중 교체 투입이 취소가 되는 등 갈등을 빚다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36세의 나이로 공식 은퇴를 한 마르셀로는 축구에 줄 것이 많이 남았다며 축구계에 남아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클라우디오 라니에리입니다. 마지막은 선수가 아닌 감독입니다. 2015-2016 시즌 레스터시티의 기적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라니에리. 여러 팀을 거치면서 붕괴된 팀을 수습하는 것이 전문인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라니에리의 은퇴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당초 2024년 칼리아리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리그 11위로 위기에 빠진 고향팀 AS 로마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2024년 11월 소방수로 AS 로마에 복귀합니다. 12월 파르마전 5대0 대승을 시작으로 라니에리가 이끌 로마는 무려 19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합니다. 74살의 노장 감독의 투혼으로 결국 로마는 리그 5위 유로파리그 출전 티켓을 획득합니다. 무너져가던 로마의 구세주로 등장한 라니에리는 동화책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